네, 안녕하십니까. 명정보기술 배영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보다 자리 굉장히 많이 차가지고 좀 떨리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세미나 관련 자료 준비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SSD 어떻게 해가지고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고 또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된 시간에 많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아까 얘기 나왔던 이제 SSD에 대해서 실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복구가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SSD가 하드디스크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SSD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드디스크하고 어떤 차이점 때문에 복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그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실제 SSD를 구성하는 제품이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그 SSD가 하기 이전에 플래시 메모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관련해서 SSD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특징하고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이게 낸드 플래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드디스크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이 SSD로 만들어진 플래시 메모리로 만들어진 SSD가 어떤 식으로 복구가 되는지 복구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실제 여기는 이제 SSD에 어떤 기술이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밖에도 지금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PC3.0 플래시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낸드 플래시라고 그래가지고 메모리는 크게 이제 낸드 플래시하고 노아 플래시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실 테니까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직접적인 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고 하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특정 세트의 데이터를 바로 라이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세트의 데이터를 직접 라이팅을 할 수는 없고 해당 블록으로 이동을 해서 그 블록에서 세부 셀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게 됩니다. 이 관련 내용은 나중에 뒤쪽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낸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노아 플래시에 비해서 이제 읽는 속도는 노아보다는 조금 느리지만은 쓰고 지우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낸드 플래시가 스토리지용, 데이터 저장하는 용도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스토리지 제품이 낸드 플래시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는 게 실제 낸드 플래시의 간단한 구조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셀 부분하고 실제 그 셀을 찾아가기 위한 회로들로 구성된 로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 낸드 플래시는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SLC 제품, MLC, PLC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SLC하고 MLC 두 가지 제품이 있었고 이제 최근에 PLC 제품이 이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SLC 같은 경우 큰 특징은 데이터 자체가 1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거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투레벨 셀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SLC는 이제 리드라이트 속도가 굉장히 나머지 MLC나 PLC에 비해서 빠른 편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 내구성이 여기 나머지 제품들에 비해서 뛰어난 제품입니다. 나중에 평가하는 건 뒤쪽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LC 같은 경우는 이제 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4레벨 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SLC에 비해서 리드라이트 속도가 좀 느린 점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비용이 이제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중에 MLC 제품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어 있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TLC 제품까지 나왔습니다. TLC는 이제 3리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이제 8레벨 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MLC에 대해서 이제 속도는 뭐 여기는 그냥 속도하고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속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제 스펙상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는 거고 TLC가 이제 MLC에 비해서 좀 더 비용이 저렴한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들이 가장 큰 특징은 이제 SLC 같은 경우는 내구성입니다. 내구성이 여기 이제 표시된 거에는 100K 그래가지고 10만 번 정도 이제 쓰고 지우고를 할 수 있는 거고 MLC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K에서 5K 그리고 TLC 같은 경우는 1K에서 3K 이 정도 이제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용량으로 이 제품들을 비교를 해보면 속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SLC가 제일 빠르고 그다음 MLC, TLC 이런 순서고 내구성도 마찬가지로 SLC, MLC, TLC 여기에 이제 가격은 당연히 이제 빠르고 내구성 좋은 게 비싸겠죠. 그렇게 해서 가격은 이제 반대로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들이 또 종류가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보시는 그런 형태의 메모리 제품일 겁니다. 이게 DSOP라고 해가지고 이 메모리의 이제 패키지 형태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 왔던 방식이고 이 형태는 지금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제품들은 이제 BGA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핀이 외부로 돌출이 되지 않고 이제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실제 이제 핀이 표시는 안 되는데 안쪽에 이렇게 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말고도 이제 요즘 특히 USB 같은 경우 COB라고 해가지고 원칙 형태로 나온 제품이 있는데 오늘 시간에 그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밴드 플래시 내부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페이지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요. 밴드 플래시는 크게 이제 SP라고 그래가지고 스몰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 있는 이제 LP라고 그래가지고 라지 페이지 제품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스몰 페이지로 구성된 이제 블록의 제품이 이제 스몰 블록 제품이 되고 라지 페이지로 구성된 게 라지 블록 제품이 됩니다. 여기 페이지라는 용어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 이 페이지라고 하는 건 실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드디스크에 이제 그 데이터를 기록하는 최소 단위가 섹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섹터가 대부분 이제 512 그리고 그 이상인 제품들도 이제 대부분 이제 512바이트를 한 섹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그 512바이트의 그 데이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스페어 영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부가적인 데이터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512바이트까지만 실제 고객이 사용하는 데이터고 16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 내부에서 사용하는 내부용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스페어 영역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 이제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그렇게 내용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512의 데이터 영역하고 16바이트의 이제 스페어 영역하고 합쳐져가지고 512바이트가 이제 하나의 페이지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라지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단위가 좀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2048바이트의 데이터 영역과 64바이트의 스페어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12바이트가 이제 한 페이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페어 영역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제 그냥 표시가 되는데 회색 부분이 이제 스페어 영역입니다. 이 스몰 페이지에도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메모리 스페이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8비트용 제품이 있고 16비트용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배드블록 인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제 메모리에 배드블록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저 영역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가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위치가 이제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 제품에 따라서 이제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라지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그 배드를 표시하는 부분들이 이제 위치가 다 다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메모리 제품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실제 그 컨트롤러에서 이 부분을 또 관리할 때 이 데이터들을 다 확인을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복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작업이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게 실제 이제 메모리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고, 그럼 이 메모리들로 구성된 SSD 데이터 복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많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SSD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체 낸드 플래시가 여러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파트가 있고, 이 부품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이제 디스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까 첫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SSD하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좀 많이 다릅니다. 뭐 앞서 설명에는 SSD가 이제 거의 좋은 걸로 나와 있고, 이 표에도 보시는 것처럼 뭐 가격하고 용량 빼고는 SSD가 대부분 다 이제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실제 이제 이쪽이 SSD고 이쪽이 이제 하드디스크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력 사용량을 보면은 여기 이제 리딩하고 라이팅이 있는데, 실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뭐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라이팅할 때 전력 소모가 조금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SSD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보다는 리딩에 전력 소모가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데, 실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이제 읽고 쓰고 할 때는 아까 앞서 그 단위 보셨듯이 페이지 단위로 구성이 되고, 이레이저를 할 때는 블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페이지들이 여러 개가 모인 상태가 한꺼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읽고 쓸 때는 페이지 단위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전력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되는 거고, 이제 라이팅을 할 때는 라이팅, 여기는 이제 라이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뭐 라이팅은 이레이저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전력 소모가 좀 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SD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웨어 레벨링이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웨어 레벨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설명에는 마모 평준화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쓰고 지우게 되면은 그 지워진 영역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쓰게 되면은 그쪽 앞서 이제 얘기했던 그 파트가 셀이었는데, 셀에 수명이 있다는 거 아까 보셨을 겁니다. 뭐 SLC부터 TLC까지 그 셀에 수명이 있기 때문에 한쪽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그 셀이 빨리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산해서 사용하게 되고, 실제 이제 한번 데이터가 썼다가 지워진 부분은 이제 카운팅을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갈 때 그 카운팅 숫자를 해가지고 적게 쓰여진 부분에 다음 데이터를 쓰도록 그렇게 이제 컨트롤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이제 여러 군데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이제 웨어 레벨링 기술입니다. 그리고 SSD 이제 속도 저하를 방지해주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SSD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모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바로 오버라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제 사용하지 않는 형태는 메모리에서 이제 뭐 이진수로 표현하면은 1111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1에서 0으로 바꾸면 뭐 바로 데이터가 들어가지는데, 0에서 1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바로 바뀌어지지가 않고, 실제 거기 있었던 데이터를 다른 데 옮겨놓고 그 부분을 1로 다시 바꾼 다음에 데이터를 다시 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작업들이 이제 실제 동시에 일어나면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게 가비지 컬렉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SSD 컨트롤러가 판단을 해가지고 데이터들이 이제 분산된 거를 한쪽 영역에 몰아넣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전에 이제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는데, 초창기 제품들 보면은 사용하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이런 이제 오류도 아닌 그런 부분, 오류 비슷한 형태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이 이제 트림이라는 기술입니다. 뭐 이 용어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가비지 컬렉션은 이제 컨트롤러 단에서 조절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OS가 판단해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모든 OS가 다 이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고 이제 윈도우 7 이상에서만 지원을 해주는 기능인데, 이거는 OS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 SSD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이제 뭐 삭제된 그런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초기화를 시키는 거니,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SD나 이런 메모리 제품은 데이터를 바로 이제 오버라이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해놔야 그 데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OS가 판단을 해가지고 미리 데이터를 치워버립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속도 저하를 방지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긴 한데, 복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머리가 아픈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실제 하드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치운다고 하는 거는 실제 전체 데이터를 다 치우는 건 아닙니다. 이제 앞서 헤더 값이나 이런 앞쪽 부분 정보만 지워서 실제 데이터가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 건데, 그런 이제 실제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복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트림 기능이 적용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실제 저희들이 이제 헬사 값을 표시하고 근데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건 뭐 정상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런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데 트림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게 다 클리어되어 버립니다. 물론 이게 뭐 표시는 이제 0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제 반도체상에 이제 1111로 다 표시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다 보니까 복구를 하더라도 뭐 데이터가 정상적인 형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값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해본 데이터 중에 보면은 파일 흔적은 나오는데 사이즈 자체가 제로인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트림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제 저희들이 그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 복구의 순서도인데,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증상인지 하드웨어적인 증상인지 판단하게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증상인 경우에는 이제 뭐 이미지 카피를 해서 파일 시스템을 확인하고 거기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쌓게 되는 거고, 하드웨어적인 증상인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디 커넥터라든지 뭐 컨트롤러라든지 뭐 어떤 소재에 분양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그 부분을 작업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뭐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저기 이미지 카피부터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작업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배드 섹터라든지 어떤 리시트 에러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겠지만 밖에 있는 PC 산소원이라는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낸드 플래시를 분리를 하게 됩니다.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 사진은 나중에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복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SSD 케이스는 아니고 이제 USB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이런 증상을 뭐 접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뭐 USB 자체는 잡힌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인식 실패라고 나온 것들입니다. 이거 실제 이제 뭐 디스크 관리에서 들어가 보면은 뭐 디스크 자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잡히지 않은, 뭐 아까 저희 쪽에서 사용했던 뭐 그런 복구 윈헬사라는 그런 헬사 값을 보시면 프로그래밍에서 접근을 해보면 아예 사이즈가 없거나 뭐 앞쪽에 조금만 접근되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제 메모를 분리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증상이 메모리적 불량이 아닌 다른 부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면은 그 부분을 조치해서 작업을 해주면 돼요. 이건 아까 뭐 말씀드린 낸드 플래시 단위 관련된 부분인데, 뭐 여기 스퀘어 부분하고는 설명을 드렸고, 여기 페이지는 아까 뭐 리드 라이트 단위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블럭은 페이지 단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페이지들이 모여서 블럭을 이루게 되고, 블럭들이 모여서 다시 뭐 뱅크라는 그런 하나의 또 단위를 이루게 되고, 이 부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미지 파일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색깔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데 실제 이제 복구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뭐 섹터들이 이제 여러 개 모여서 이제 페이지가 되고, 페이지가 모여서 블록이 되고, 블록이 모여서 뭐 뱅크, 봄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기도 뭐 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블록들의 크기가 다양하게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고, 블록들도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번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이제 페이지 크기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고, 뭐 이거보다 더 많은 또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페이지도 이제 뭐 여러 개 섹터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데이터 영역과 여기 뭐 서비스 에리어라고 있는데, 서비스 에리어라고 이제 저희들이 지칭을 하고 있고,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페어 영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들이 서비스 에리어 크기로 관련된 부분들이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 SSD의 데이터가 구성이 될 때 이제 뭐 믹스라는 부분인데, 이게 데이터를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제조사마다 이제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그 메모리 복구가 좀 복잡해지는데, 그 데이터들이 어떤 동일한 한 가지 패턴을 가지는 게 아니고, 아까 보셨듯이 메모리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컨트롤러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복구가 좀 많이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만 분석을 할 케이스인데요. 이게 뭐 실제 여기가 유저 데이터고, 이 데이터들이 이제 랜드 칩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페이지 단위로 뭐 1대1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이 두 개의 블록에 나눠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의 블록에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일종의 레이드 비슷한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병렬로 데이터를 기록함으로 해서 실제 뭐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들이고, 이 부분은 컨트롤러 제조사마다 기술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실제 이제 저희들이 그 복구를 작업을 하는 케이스인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손상이 되거나 하면 뭐 다른 작업 진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여기 랜드 칩을 하나씩 다 분리를 해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인데, 이런 칩들을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분리를 해내게 됩니다. 해가지고 개별 플래시를 이렇게 이제 밖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하나씩 다 덤프를 뜨게 됩니다. 이 덤프들을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이제 페이지 정보들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역으로 조합을 해야 되니까, 실제 그 서비스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제외한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만 조합을 해야 실제 여기 이제 뭐 FAT라든지 그 FFS라든지 이런 파일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한 번 더 거쳐야 되고, 이 장비가 이제 그런 컨트롤러나 이런 부분들을 에뮬레이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게 실제 컨트롤러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주는지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조합을 시켜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조합이 되면은 파일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들이 다 조합이 되면은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파일 시스템으로 접근이 되고 데이터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없으면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